ESL 영어학원이라고 어린이 유치원 영어학원 이런 거를 다니는데 외국인이 있던 거야. 외국인이 있었는데 아토피 피부염이 보통 이렇게 접히는 데 많이 생겨요. 근데 무릎 뒤에가 어린 나이에 가려우니까 막 긁어서 거기에 착색이 돼 있던 거야. 착색이 돼 있었는데 그 영어생이 너 왜 안 씻고 다녀? 너 좀 씻고 다녀. 그거 애들 앞에서 저한테 그런 거여서 나는 내가 아토피고 뭐고도 모르잖아. 막 5살, 6살 이런 애가 어릴 때 그런 막 아픔들이 있던 거예요. 막 그리고 막 반바지 입고 이런 게 되게 스트레스 받았었고 막 여기도 막 지금도 약간 보이잖아요. 여기 보면 약간 피부가 건조해 보이죠. 목도 저 심할 때는 목 색깔이 달라져요. 맞아. 그래서 제가 막 리쥬란 맞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샥 좋아지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착색이 다 어릴 때부터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아토피 질환은 가족이 있어요. 아토피 질환이라 부르는 가족이 있는 대표적으로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사람의 가족력을 막 따져보면 큰아빠가 천식이 있어요. 제 동생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어요. 뭐 저 결막염이 너무 계절 변할 때 잘 생겨요. 이 그룹이 묶여 있으니까 유전이 됩니다. 저희 아빠도 어릴 때 좀 그런 끼가 있다고 하셨고 제가 아토피 피부염의 경험자로서 교과서를 공부하면서 너무나도 감명 깊게 본 페이지가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 우선은 환자의 병력, 그다음 병변의 범위라든지 중등도, 얼마나 이 사람이 심한지를 분석을 먼저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려우세요? 요즘에 더 심해졌나요? 이런 걸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중증이라면, 중증이라는 건 뭐냐면 너무너무 가렵고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가려움을 잡아주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상처가 난 부분에 2차적인 감염이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항생제라든지 소염제를 통해서 감염을 조절해줘야 됩니다. 중증에서 호전이 됐거나 처음부터 막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미리 병원에 왔어요. 경증의 단계로 넘어갔다면 경증의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치료로서 보습을 정확하게 해준다. 실비 보습제를 사용한다든지 평소에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보습제를 하루에 한 5, 6번 이상 꾸준하게 수시로 써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외용제라는 거는 내가 증상이 있을 때 바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스테로이드 연고를 쓸 수도 있고 스테로이드가 아닌 칼시뉴린 억세제라는 연고를 쓸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별표를 왕창 쳐야 되는데 아쿠아인자 회피. 예를 들면 저는 월드콘이 아쿠아인자예요. 아쿠아인자를 회피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고 선택적 치료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택적 치료는 내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조금 더 내 피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치료가 잘 안 들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했을 때 레이저를 이용한 광선 치료를 통해서 피부의 어떤 그 면역 체계를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면역 반응이 너무 과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특정 면역 억제제를 이용해서 내 몸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택적 치료가 되는 건데 선택적 치료는 저도 해봤으나 무조건 일로 넘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면역 억제제를 잠깐 썼다가 그냥 멈췄는데 별다른 변화를 솔직히 잘 못 느꼈어요. 오히려 보습 잘 해주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미용에 관련된 시술로서도 아토피를 굉장히 개선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찍은 적이 있는데 제가 경험을 했던 거고 제네시스 레이저, 리쥬란, 그리고 LDM 관리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제네시스 레이저는 피부 장벽에 무너진 걸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 재합성이라든지 다친 피부의 재생을 도와줄 수 있고 리쥬란은 정말 좋죠. 보습감 채워주지, 피부 재생을 도와주지. 이거만한 게 어디 있어요? 어딨냐? LDM. LDM은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LDM은 좀 자주 해야 돼요. 중증에서 경증으로 넘어갔고 경증의 상황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면 유지요법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유지요법이란 뭐냐면 비상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르는 연고. 내가 목만 조금 그런데 전체적인 먹는 약을 쓴다? 이거는 너무 과한 처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 스테로이드에 대한 크게 부작용이나 거부감이 없다면 가려울 때 쓸 수 있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고 아니면 스테로이드가 싫다 그러면 칼시뉴린 억제제 연고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보습을 잘 해주면서 생활습관 교정을 해주면서 내가 유지하기 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게 유지요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생활습관 유지 이거 얘기했는데 어린 친구들 부모님도 그렇고 아니면 성인도 그렇고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 목욕 습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뜨겁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너무 뜨겁게 하는 건 가뜩이나 예민하고 상처난 피부에 뜨거운 물이 닿는 거는 진짜 그거는 좋지 않아요. 그거는 진짜 좋지 않아서 미지근하게 또는 오히려 차갑게 시원하게 목욕을 해주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반신욕해서 좀 불려서 때밀어 이거 절대 안 좋아요. 반신욕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목욕탕에서 오래 씻는 거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비누 쓰면 안 돼요. 아토피 피부염 있다고 뭐 냄새 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피부인데 더 약하고 예민한 피부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쓰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토피를 위한 비누 이런 거는
쓰되 조금씩 쓰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쓰는 건 그거는 괜찮아요. 비누를 쓴다 안 쓴다도 중요하지만 세게 비비고 문질러서 내가 뭔가를 닦아내겠다는 개념은 안 좋아요. 그냥 흐르는 물에 내가 적당하게 씻어낸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씻고 나서 5분 이내에 보호막을 쳐줘야 돼요. 그게 오일이 됐든 로션이 됐든 보호막을 쳐서 내 피부가 다치고 예민하고 건조해진 피부가 수분을 잃는 걸 막아줘야 돼요. 그래야 더 가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바디로션 같은 거 열심히 쓰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 쪽은 진짜 무조건 발라요. 맨날 얼굴에 바르고 이렇게